네, 그러면 지금까지 산불 상황 종합해보고 향후 산불 진화에 영향을 미칠 날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윤미 기자 그리고 사회팀의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우리 김윤미 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일단 뭐 적게나마 비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산불 진화에 지금 도움이 됐겠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생각보다 조금 적은 양의 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한 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였다. 분명히 고마운 단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어제 강수량 자료 보면서 예. 설명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네. 어제 내린 비의 양을 지도에 표시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옅은 노란색이에요. 그만큼 강수량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도 울산 울주군을 보면 색이 좀 진한 연두색으로 보이는데 예,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가 그래도 10mm 넘게 내렸습니다. 이게 주부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산림청은 어제 오후 8시 40분으로 기해서 울주군 산불이 100% 진화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초 발생 이후 128시간 만입니다. 다음 지리산까지 확산세를 이어갔던 경남 산청을 보면요. 내린 비가 2mm 안팎. 요 정도입니다. 많지 않았죠?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습도가 오르면서 밤사이 불이 더 확산되는 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의성군 산불인데요. 그렇죠. 의성에는 달랑 한 1.5mm 이 정도였습니다. 주변 예. 안동시 청송군에는 아예 비가 오지도 않았고요. 이게 주부를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비가 습도를 좀 높이고요. 또 땅에 남아있는 불씨를 제거하는 데는 그나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비 상황, 어제 있었던 비를 통해서 산불 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인명 피해 상황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 기자, 지금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예.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수는 모두 28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밤사이 사망자 수는 1명 더 늘었는데요. 지난 25일 경북 청송에서 실종된 80대 여성이 무너진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경북 지역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이번 산불로 숨진 사람은 모두 28명인데요. 산불 피해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불길을 빠져나오는 중에 숨졌는데요. 예. 여기에 그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70대 기장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1일 경북 산청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대원 등 4명이 산불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산불로 인해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부상자가 37명에 달하는 등 산불 진화가 늦어지면서 인명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민은 2,407세대, 8,078명이 대피한 뒤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인명 피해 상황 우리 이승현 기자가 정리를 좀 해줬고요. 김윤미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제 비가 오고 나서 기온도 조금 내려갔고요. 전반적으로는 이게 산불 확산 방지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온이 높은 것보다는 확실히 낮은 게 좀 낫습니다. 그렇겠죠. 네, 기온이 높으면 불씨가 아무래도 오래 살아서 날아가고요. 예. 또 불씨가 떨어진 곳에 바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높으면 나무나 이렇게 풀에 붙어있는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건조해지니까. 예. 또 불이 옮겨 붙는 정도, 착화도도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기온이 높으면 산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무섭게 증가하거든요. 예. 고온이 공기를 더 뜨겁고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불씨가 더 쉽게 상승하고 옮겨 붙을 위험이 큽니다. 예. 이런 이유로 기온이 반대로 내려가면 산불 억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바람입니다. 예. 바람이 꽤 세게 불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바람이 차고 건조한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기온은 낮지만 이게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바람이 지표면의 수증기를 빨리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덮여있던 낙엽을 들추면서 그 안에 있던 불씨가 다시 재발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재발화하는 원인의 이 낙엽 밑에 숨어있던 불씨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또 우리 김윤미 기자가 바람을 얘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서풍이었지만 이제 북풍이 유입이 되면서 북서풍으로 바뀌면
지금까지 산불이 주로 이제 동쪽으로 퍼져갔는데 이제 양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이 북풍으로 바뀌면 산불이 남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 지금 경남 산청 진화율이 86%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예. 하동으로 번졌던 불길은 지금 잡힌 걸로 나오는데 이게 다시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 지역 재발화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진주나 의령군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경북 의성군 산불도 대구나 포항 쪽으로 번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지역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예. 지금 준비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바람 색이 순간적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스러운 건 오늘부터 바람이 다시 강해집니다. 지금 기상청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예. 또 지금 서쪽 해안가 중심으로요. 충남 서해안, 전라 해안, 일부 전남 내륙에 강풍특보를 내렸는데 지금 이 지역은 산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불이 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 지역에 지금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 그러면 태풍급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태풍급 바람이 불 수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산불이 재발하는 것들, 새로 생산되는 것들, 이런 것들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람이 태풍급 바람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의성 산불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된 것도 바람이 악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번 이 태풍급 바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이게 산불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위성 자료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회사에 의뢰했어요. 이게 지금 적외선으로 한 건 하얗게 보이죠? 예. 여기가 지금 산불입니다. 산불의 화염이 위성에서 본 거예요. 지금 저 화면에서 보이는 하얀색이 실제 산불입니다. 네, 경북 의성군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바람 방향을 같이 표시했죠. 그렇군요. 화살표가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가 25일 바람이 가장 셌던 그 상황이고요. 보시면 그렇군요. 오른쪽으로 화염이 점점 가고 있죠. 예. 그러다가 동해안까지 퍼져 나갑니다.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산불이 이동 경로가 지금 바람과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의성군 산불이 지금 주말 사이에 좀 커졌다. 그나마도 지금 수십 배 커졌다고 했는데 25일 강풍을 만나면서 완전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동해안까지 퍼져나갔죠. 예. 지금 산림청이 시속 8.2km라고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위성 사진에서도 이렇게 화염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바람의 위력을 그야말로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나저나 이제 산불을 잠재우려면 날씨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비가 그친 뒤로는 비 예보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네, 안타깝게도 한 열흘간 비 예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식목일 4월 초까지도 예. 지금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요. 예. 지금 산불 피해가 역대 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간도 역대 최강까지도 갈아치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데 밤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좀 있거든요. 예. 기온이 떨어지면 밤에 그 불이 심하게 확산되는 건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야말로 예. 이번 이 바람 그리고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지금 대비책, 방지책이 좀 준비가 돼 있을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맘때 산불이 매년 반복되잖아요. 예. 좀 슬픈 말이지만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왜 그러냐면 북쪽에는 겨울의 기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북쪽 골이 내려오거든요. 저기압이 내려오는데 상대적으로 바다는 따뜻해서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요 사이에 한반도가 딱 들어가면서 서풍이 지나가는 주요 통로가 됩니다. 예. 마치 양수기로 빨아들이듯이 강한 서풍이 유입되는데 이게 산불을 일으키고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산불 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조림 정책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예. 소나무 위주의 조림 정책을 좀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6년 전에 피해가 막심했던 고성 산불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드론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예. 왼쪽에 소나무, 오른쪽에 화렵수인데 뚜렷하죠. 눈에 띄게 이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네요. 네, 왼쪽에 이쑤시개처럼 보이는 게 소나무 다 타버린 거고요. 예. 가운데 지금 갈색으로 보이는 게 그나마 살아남은 화렵수고 오른쪽에 예. 푸릇한 건 한 달 뒤에 잎이 다시 자라난 화렵수예요. 예. 이 화렵수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불이 확산될 때
방어책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현장도 같이 돌아다녀 봤는데 화렵수는 그 줄기가 코르크층이 돼 있어서 불이 잘 붙지 않고요. 예. 반대로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잎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머리 위에서 불이 날아다닙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송진, 이런 유증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는 1,500도까지도 올라요. 아이고. 엄청 온도가 쭉 올라가면서 기름과 함께 맞물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겠네요. 네. 예. 때문에 그런 소나무 위주의 정책, 조림이 좀 불안불안하죠. 그런데도 주민들은 아직도 소나무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송이버섯 같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부산물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산림청이 화렵수를 좀 심고 싶어도 좀 반대가 좀 있는 편이었고요. 또 하나 그림도 보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집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좀 봤어요. 예.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조금 그나마 담벼락이 있던 집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이렇게 산불이 확산되는데 막을 수 있었는데 저때 피해가 좀 컸던 곳들이 어디냐면 창고 있잖아요. 예.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창고들. 그런 창고들이 사실 농촌에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농기구 같은 거 담아놓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가 불이 붙지 않아도 주변의 온도만으로도 좀 불이 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스티로폼이 좀 다 들어있거든요. 예. 고온의 복사율로도 불이 붙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주변에 농촌에 보면 관리되지 않은 창고들, 저런 샌드위치 패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산불이 발생하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김윤미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바람의 상황 그리고 침엽수, 화렵수 등 이 수종에 따른 산불 확산 경로 원인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지금 이 산불 피해에 대해서 국제적인 우려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에 외신들도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며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 공영방송 BBC도 국내 산불 상황 보도를 위해 라이브 코너를 신설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역사상 단일 산불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자세히 전하기도 했고요. 예. 영국 일간 가디언도 이번 산불을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전했습니다. 산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면서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관련된 MBC 제보 영상도 함께 보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그 영상 화면 보면서 함께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은 경북 청송군청의 공무원이 제보를 해주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예. 지난 25일 저녁에 촬영된 장면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불길이 치솟고 자욱한 연기로 인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커브길을 알려주는 반사경도 쓰러져 있고요. 불씨가 날아 흩어지면서 차창을 때리기도 합니다. 청송군청 소속 공무원이 산골마을 어르신 7명을 태우고 대피소로 향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트렁크에까지 사람을 태우고 이동했는데 다행히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 야, 지금 이 현장의 영상이 저희 MBC에 제보 들어와 있던 것을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젯밤 경북 영양에서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들이 야간 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깜깜한 밤에 불길을 따라 물기를 뿌리고 낙엽을 걷어내고 있는데요. 도구를 사용해 남은 낙엽가지와 덤불을 잘라가면서 예. 앞으로 이동합니다. 야간 밤샘 진화 작업을 하던 우리 소방대원들의 영상이 제보 영상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산불이 난 지가 일주일째 밤낮으로 진화에 투입되면서 소방대원과 산불 진화대원들의 피로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경북 안동 일직면에 있는 과수원 영상도 제보해 주셨는데요. 예. 원래 복숭아 나무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무도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데요. 화재가 과수원을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MBC로 제보 영상 들어온 것까지 이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